안녕하십니까. 백산사주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산입니다. 오늘부터는 10회에 걸쳐서 지지에서 일어난 6가지의 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인신충을 다루고 다음 시간에는 사해충, 좌우충, 묘유충, 진술충 그리고 충미충까지 다루고 난 다음에 인신충과 사해충의 사례, 그리고 좌우충과 묘유충의 사례, 그리고 진술충과 충미충의 사례를 다루어 보고 마지막 시간에는 육충에 대해서 종합적인 설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61에서 66가지의 이 충은 단편적인 충에 대해서 국한된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보통 지지에서 어떤 충이 일어나면은 반드시 그 변화가 천간에서도 관련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5회에 걸친 공부에서는 그 부분은 생략이 되겠습니다. 용신이 화목이냐 또 수금이냐 화토냐 또는 토금이냐에 따라서 각각 설명을 하게 되고, 또 일간은 모든 경우를 제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때 설명하기에 용이한 일간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인신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충이라고 하면은 채로 본다면은 금이 목을 극하고 수가 화를 극하고 또 수가 화를 극하고 금이 목을 극하고 또 붕충에 있어서도 진술충이나 충미충이 아주 다양하게 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단편적으로 수가 무조건 화를 극한다든지 금이 무조건 목을 극한다든지 하는 이런 시각으로는 충의 현상을 제대로 읽어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주의 용신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충의 작용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지에서 일어나는 충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궁과 성을 각각 살펴보고 같이 판단해야 합니다. 그것은 조금 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월의 경금인 경우에는 화목이 중화용신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수금이 기구신이 됩니다. 화목이 용신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토가 한신이 된다는 것이고, 또 수금이 용신이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목이 한신이 됩니다. 화토가 용신이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금이 한신이 됩니다. 그리고 토금이 용신이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수가 한신이 됩니다. 중화용신법에서는 분명하게 희용신과 기구신과 한신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인월의 경금이 인신충호를 할 때는 당연히 기구신에 해당되는 금이 목을 극합니다. 그 극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지장간을 각각 적어 놓고 살펴보면은 화목에 해당되는 임목 속에 병화와 간목이, 신금 속에 있는 기구신에 해당되는 임수와 경금에 의해서 각각 금극목, 수극화 당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서 한신토의 작용력은 미미합니다. 이 토가 수를 극한다든지 하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신충을 볼 때 반드시 신금과 임목 속에 암장된
오행들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간이 경금이라면은 식신이 편관을 극하는 것이고 비견이 편재를 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으로 봤을 때 식신이 편관을 극하고 비견이 편재를 극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충을 하고 있는 두 글자에서 충을 하는 글자와 충을 받는 글자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은 뭐 거의 정립이 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만은 과거에는 이 궁에 대해서 그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연지는 부모 사주의 뿌리로서 부모 또는 조상을 읽어내는 자리라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녀공이 월지는 직업궁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업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월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의미에서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자월의 경금이라면은 이 자수가 천간에서 드러날 때 매우 강한 작용력을 일으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강한 오행의 작용력이 직업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미로 설명하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월지에서 인월이나 또는 뭐 진술 충미월이나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거기에 당령이 되어서 투출된 글자가 천간에 있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한신이 되어버리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희용신이 되어서 강한 오행의 작용력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방금 설명드린 것은 제한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지는 남녀공이 본능궁, 본능궁이라는 것은 일간의 바로 밑에서 상당히 동조하고 있는 지지오행의 어떤 작용력이 내 마음 속에서 가장 가깝고 빨리 작용한다는 의미에서 일지에 있는 글자가 바로 내 마음이 오롯이 숨겨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월지는 직업궁이기는 하지만 여자에게는 남편궁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남자에게는 일지가 본능궁이기는 하지만은 처궁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지는 연월일시 시간적으로 미래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식과 미래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식궁이라고 하고 또 미래를 읽어낼 때 가장 비중 있게 읽어야 되는 것은 시주에 있는 글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나이가 들면은 아마 자식에 의존하거나 또는 자식의 성패와 무관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 충분한 설득력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리를 하면은 연지는 부모 또는 조상궁, 월지는 여자에게는 남편궁이고 남녀공이 직업궁이다. 그리고 일지는 남녀공이 본능궁이면서 남자에게는 처궁이다. 그리고 시지는 자식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일지에서 월지를 청하고 있는 경우의 사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자에게는 이 처궁에서 월지를 극하고 있고 여자에게는 일지에서 남편궁을 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지에서 일어나는 충을 읽는다는 것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주변에 어떤 글자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충을 받는 임목을 도와주는 오행, 즉 화목이 용신인 가운데 임목과 서로 같은 무리에 들어가는 오행은 지지에서는 임묘, 사오미, 술토입니다. 만약에 그런 오행이 연지나 시지에 잘 보석되어 있다면 인신충으로 인한 극단적인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부를 위해서 이 두 가지 오행만을 갖고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사례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역시 인월의 임수인데 금수가 용신과 희신입니다. 화토가 기신과 구신입니다. 충을 하고 있는 자리는 월지와 일지와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나 전자와는 달리 월지에서 일지를 극하고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장간에 들어있는 오행은 똑같이 임수와 경금이 있고 무토와 병화와 간목이 있는데 여기서는 간목은 한신입니다. 한신이면서도 기신을 돕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토와 병화가 각각 기신과 구신으로서 신금 속에 있는 임수 비견과 경금 편인을 토극수 화극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편관이 비견을 극하고 있고 편재가 편인을 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으로 본다면은 남자에게는 월지에서 처궁을 극하고 있고 여자에게는 남편궁에서 일지를 극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다음에 통변을 할 때 이게 도대체 어떻게 통변을 해야 되느냐를 종합적인 통변을 할 때 하나하나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용신이 화토인 경우입니다. 용신이 화토인데 인신충을 하고 있고 역시 월지와 일지에서 충이 일어나는데 일지에서 월지를 충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지장간을 보면은 화토에 해당되는 용신오행인 무토와 병화가 신금 속에 있는 임수와 임수에게 한신경금으로부터 생을 받아서 아주 강한 구신에 해당되는 임수가 식신병화도 극하면서 수극토 해서 편재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인이 식신은 물론 편재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때 임목 속에 있는 이 무토는 임수를 극할 힘이 없습니다. 희용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점을 잘 봐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화토가 유정하게 화가 토에게 화생토해서 토가 임수를 극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은 힘의 우위에 있어서 신금 속에서 경금 한신의 생을 받고 있는 임수를 이길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으로 본다면은 편인이 식신을 극하고 있는 모습을 보아야 하고 편인이 편재를 무력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궁으로 본다면은 남자에게는 처궁에서 월지를 극하고 있고 여자는 일지에서 남편궁을 극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토금이 용신과 희신일 때의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토금이 용신이 되는 경우는 묘월의 경금의 경우의 사례를
들다 보니까 충을 하는 두 글자가 일지와 시지로 이동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경우는 일지 임목이 시지 신금을 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장간 속의 내용을 보면은 신금 속에 있는 무토와 신금 속에 있는 경금인 용신과 희신이 임목 속에 있는 병화와 간목에 의해서 목극토, 화극금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임수는 한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극을 당하는 글자는 신금 속의 무토와 신금 속의 경금입니다. 비견과 편인입니다. 이 궁을 보면은 남자에게는 처궁에서 자식궁을 극하고 있고 여자에게는 일지에서 자식궁을 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토금이 용신일 때 지장간에서 일어나는 그걸 자세히 보면은 구신에 해당되는 간목이 희신에 해당되는 무토를, 기신에 해당되는 병화가 용신에 해당되는 경금을 극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신인 토가 똑같이 신금에도 있고 임목 속에도 있지만은 신금 속에 있는 토는 이른바 희신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목 속에 있는 목과 화의 생을 받고 있는 이 조열하다고 할 수 있는 토는 중화작용을 돕는 토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토는 이 토와 전혀 다른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토이지만은 희신에 해당되는 토지만은 지지에서는 조토 속에 존재하느냐 섭토 속에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희신이지만 희신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현상은 한신에도 똑같이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의 간목이 한신이고 수금인 용신인 사주에서 한신이라 하더라도 이 간목 또는 을목이 사주에서 수기를 얻으면은 한신이 아닌 한신이 아닌 용신 희신의 작용과 유사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용신 또는 희신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한신도 같은 글자가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데 진토 속에 있는 을목과 미토 속에 있는 을목이 서로 다른 해석을 하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희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어서 천천히 지지에서 일어나는 인신충을 기준으로 충에 대한 해석을 하는 방법을 익혀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좌우충과 묘유충, 진술충, 충미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드린 대로 인신사회와 좌우, 묘유, 진술, 충미가 실제 사주 명조에서 어떻게 충을 하는 것이 천간에는 어떤 변화로 나타나게 되느냐,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육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하는 공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